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4명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빈부 격차 해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주춤하긴 했지만 혜택을 받은 계층과 받지 못한 계층이 뚜렷해지면서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빈부 격차는 분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분배로는 전통적으로 일본 좌파 야당의 전매 특허로 공산당은 물론 옛 민주당과 입헌민주당 등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색을 하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일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자민당의 주장은 진심이 아니다,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자민당은 분배 정책을 강화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의원 상당수가 빈부 격차 해소 정책을 내걸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격차의 확대가 일본 사회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시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놀라운 수치가 밝혀졌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축적된 이익잉여금, 이른바 내부 유보액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공표한 2020년도 법인 기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금융보험을 제외한 전 산업의 이익잉여금은 484조 3,648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 9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시19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자속 등의 영향으로 일본의 소비 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다만 경상이익은 14.9% 감소했지만 내부 유보액은 2.6% 늘었습니다. 시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20년도부터 긴급 사태 선언 등으로 일본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0년도 일본의 경상이익은 12% 감소했고 2년 연속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내부 유보액을 쌓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부 유보액을 사용해 고용 유지 등에 활용했을 것입니다. 내부 유보를 계속 늘려온 일본 기업 경영자들의 주장은 주로 위기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19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가 왔음에도 내부 유보액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 내부 유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업계나 기업에 따라 시19 영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부 유보를 크게 줄인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통계에서 인건비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1.9%, 2020년도에는 4.7% 감소를 보이며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019년도에 6조 3,345억엔, 2020년도에는 6조 8,671억엔으로 2년간 일본 기업들은 약 13조엔의 인건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더라도 재택근무 등으로 잔업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익 감소와 함께 인건비도 줄어드는 판에 부지런히 내부 유보를 쌓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진작부터 기업이 쌓고 있는 내부 유보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내부 유보 과세입니다. 반면 일본 기업 경영자들은 법인세를 내고 남은 것이 이익잉여금이어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 과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내부 유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도부터입니다.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했을 때였습니다. 아베노믹스로 기업 수익이 크게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효과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컸던 것은 아베 정권 하에서 실시된 법인세율 인하 때문입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2015년도에 25.5%에서 23.9%로 인하된 데 이어 2016년도에는 23.4%로 2018년도에는 23.2%로 내려갔습니다. 지방세를 합한 실효세율은 34.62%에서 32.11%로 내려갔고 이후 29.97%, 29.7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외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 단순한 법인 세율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조세특별조치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법인기업 통계에서 영업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조세공과금 비율을 계산하면 2011년도에는 30.7%였으나 2017년도에는 16.6%로 떨어졌습니다. 조세공과금은 2015년도 이후 11조엔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재무부의 세수 통계와도 일치합니다. 법인 세수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14조엔을 넘었지만 기업 수익이 회복되어도 세수는 이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그동안 두 차례 인상되었고 2020년도에는 버블기를 웃돌 정도로 과거 최고 세수입을 올렸습니다. 소비세는 20조 9,713억엔으로 소득세 19조 1,897억엔보다 많았으며 처음으로 소비세가 최고 세수입을 올리는 세목이 되었습니다. 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율은 2006년도 30.4%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2020년도에는 18.5%였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아베 전 총리가 계속 언급한 경제 선순환, 즉 기업 수익의 증가가 급여 증가로 연결되고 그것이 소비 증가로 이어져 다시 기업 수익을 끌어올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급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패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C19 관련 경제 대책으로 고용 조정 조성금의 증액 등을 단행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인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일본 정부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액수는 2020년도에만 3조 1,555억엔에 이르렀습니다. 법인기업 통계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그 2배가 넘는 6조 8천억엔을 내부 유보액으로 쌓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분 중 상당수가 기업 저축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는 무엇을 위한 감세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 정부의 정책이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점입니다. 결국 아베의 정책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기득권층에게 나눠준 꼴이 되었고 그로 인한 부담은 자국민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정부의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낙수 효과는 없었습니다. 사실 낙수 효과 이론은 미국에서도 실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부시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 이론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 이론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 내리고 폐지했습니다. 또한 IMF도 2015년 5월에 낙수 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습니다. 낙수 효과 이론이 틀렸다는 것은 전 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증명해줬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이후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베는 이러한 낙수 효과 이론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빈부 격차 해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앞으로도 일본 경제는 계속 하락의 길을 걸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